안녕하세요. 곰진이TV 곰진입니다. 우리가 캠핑 백패킹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 또 여러 증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결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캠핑 백패킹 하시면서 텐트를 사용을 하면서 이 결로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로 많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뭐 되게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별거 아니게 느껴질 때도 있고 사람마다의 편차, 그리고 환경마다의 편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그 결로에 대해서, 결로는 무엇인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환경에서 생기는 건지,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은 지난 유튜브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리뷰나 이런 정보 전달성의 컨텐츠를 할 때는 사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단언하거나 확정을 짓거나 굉장히 강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휘 선택 자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은 이 결로에 관한 주제만큼은 좀 단호하게 확정을 지어서 단언을 하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불편하게 여겨지실 것 같으면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눌러서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리 깔고 가겠습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환경에서 우리는 손쉽게 결로와 맞닥뜨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결로는 무엇일까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안팎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안쪽에 수분이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두고 결로라고 합니다. 이 결로는 텐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아파트, 콘크리트로 지른 그 두꺼운 아파트에도 생길 수 있고요. 한여름철에 자동차 운전을 하시면서 에어컨을 틀고 주행을 하다 보면 앞유리 쪽에 안팎의 온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슬이, 성에가 맺히는 증상을 보실 수 있죠. 그게 바로 결로입니다. 이 결로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지만, 이 결로를 어떤 분들은 이거 텐트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니야? 이 텐트는 문제가 있어. 이 텐트는 왜 이렇게 결로가 심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다 보면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렇게 질문을 남기실 때, 이 텐트는 결로가 아니라 이건 누수 수준인 것 같다, 이건 누수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글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대체로 다 결로입니다. 거진 다 결로예요. 그래서 어떤 제조사들이, 텐트 제조사들이 그건 결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몇몇 분들은 굉장히 강한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뭘 물어보기만 하면 다 결로라고 하냐? 내 눈엔 이건 누수인 것 같은데 이거 왜 결로라고 해? 나는 인정 못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결로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어떤 텐트에 더 많이 생기는가를 좀 이야기해 보면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쉘터, 바닥이 없는 쉘터입니다. 바닥이 없는 쉘터이며, 그 다음에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너 텐트가 없이 단면으로 안에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쉘터류 제품에서 유독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단면이기 때문에 안팎에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이 내부에서 캠핑을 즐기면서 생활을 하고 음식도 해 먹고 뭔가 불도 가열을 하고 이러는 환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상황처럼 밖에 비가 오고 있다 그러면 안팎의 온도 차이는 크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 결로가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더블월 텐트, 그러니까 바닥이 있으면서 이 면이 두 면으로 되어 있는, 이중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에서 그 이너 텐트 내부에서 사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밖에 있는 플라이 쪽에, 안쪽에는 결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단언컨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텐트도 결로는 모두 존재합니다. 그 결로가 좀 많이 느껴지고 덜 느껴지고의 차이일 뿐이지 결로가 없는 텐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텐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불리우는 나사 있죠. 미국 나사. 나사에서 그 텐트를 가장 먼저 사갈 겁니다. 그렇듯 이 결로라는 것은 우리와 그냥 어느 계절의 캠핑을 하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결로가 많이 생기는 텐트가 나쁜 텐트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로가 생기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통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안팎의 온도 차이는 밖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안쪽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 증상이 대표적인데, 이 텐트의 내수압이 높으면, 내수압,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 그 비를 막아내는 방수압, 내수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기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결로는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압이 높은 텐트가 보통 우리는 내수압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역설적으로 결로에 더 많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결로가 많이 생기는 텐트가 나쁜 텐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싱글홀 텐트의 내수압이 굉장히 높은, 더군다나 바닥까지 없는 쉘터류라고 하면 그 결로는 정말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결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 이동 법칙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결로는 위쪽에서부터 생성이 됩니다. 텐트의 가장 위쪽에 뜨거운 공기가 모여서 가장 위쪽에서부터 결로가 생성이 돼서 벽면을 타고 줄줄줄줄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중 상황인 상황에서는 비가 텐트의 스킨을 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벽면에 맺힌 그 결로가 밖에서 때리는 비, 스킨을 때리는 비에 의해서 그게 마치 누수인 것처럼 후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서 이 증상을 두고 미스트 현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미스트 현상은 일단 표현 자체도 좀 잘못된 표현이기도 하고, 그것은 텐트가 결함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결함이 아니에요. 텐트에서 어떤 누수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내부의 코팅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 봉제선에 심실링 테이프가 붙어 있는 텐트인데 그 봉제선에서 누수가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결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면에서 물이 막 줄줄줄줄 새어 들어온다, 그것도 결함입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결로가 흘러내리거나,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비 진동에 의해서, 스킨을 때리는 진동에 의해서 맺힌 결로가 아주 분무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증상이고 지극히 정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스트 증상을 결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는 이해는 좀 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텐트가 결로가 적냐라고 하면, 감성 캠핑 혹은 장박용으로 면 텐트를 많이 쓰시는데, 이 면 텐트는 상대적으로 결로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과장을 해서 면 텐트는 결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면 텐트도 결로가 있습니다. 근데 면 텐트가 결로가 되게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면 텐트는 나일론이나 폴리 텐트와 다르게 안쪽에 어떤 방수 코팅,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코팅이나 실리콘 코팅 같은 그런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미약한 코팅만을 하기 때문에 원단 자체의 통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기가 된다는 것은 안팎의 온도 차이가 조금 많이 적기 때문에 그 결로가 적게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대체로 이 면 텐트들은 대부분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 소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면 자체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정도의 결로는 거의 느끼지를 못하다 보니 면 텐트는 결로가 없다, 결로가 적다 라고 느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면 텐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론과 폴리 텐트와는 다르게 방수 성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이가 없이 계속해서 장시간 비를 맞게 되면 면으로 투습이 돼서 비가 새게 되는 단점이 하나 있죠. 그에 반면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나일론과 폴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폴리우레탄 코팅이나 실리콘 코팅이나 이런 것들을 코팅 처리를, 내수압을 위해서 코팅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면에서 거의 통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통기성이 떨어짐으로써 안팎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고, 그때 결로들이 더 심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결로를, 나일론 폴리 텐트를 쓰면서, 싱글홀 텐트를 쓰면서, 싱글홀 쉘터를 쓰면서 결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환기를 시켜주는 것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환기를 시켜준다는 것은 이 텐트 내부에 바람이 공기가 통하게 함으로써 안팎의 온도차를 줄여줘서 그 생기는 결로를 줄여주는 그것 외에는 사실 결로를 줄이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중 상황인 상황에서는 이 환기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 텐트 문을 열어둘 수도 없고, 문을 열어두면 비가 들이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결로와 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로가 커뮤니티에서 어떤 텐트들을 두고 이 텐트는 결로가 너무 많아, 결함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항상 있습니다. 캠핑, 이 백패킹, 이런 캠핑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불편함도 감수해야 할 줄 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완벽하게 방수가 비가 새지 않고 결로가 생기지 않는 텐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 환경과 조금 더 친해지시기를, 그리고 덜 예민해지시기를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핑이라는 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이 일상에서 바쁘고 예민하게 돌아가는 업무들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캠핑 활동을 즐김으로써 안식을 얻는 그런 게 아마 주된 목표일 텐데, 너무 지나치게 결로, 결함 이런 거에 너무 목매어서 그 캠핑의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로 다시 정리해보면, 그 결로가 느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로가 없는 텐트는 세상에 없고, 그 결로를 줄이는 방법은 환기 그 외의 방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